안녕하세요. 단독자TV의 단독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학 네 번째 시간으로서 퍼디난드 최니에스라는 그 사회학자를 소개를 해드리고, 이 최니에스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니에스의 중요 두 가지 개념인 게만샤프트와 게젤샤프트라는 되게 낯설은 이름이죠. 예, 독일어라 그런지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뭐 본질의지, 선택의지와 관련돼서 이 결합되는 관계, 이런 것들을 칭하는 용어인데, 최니에스 하면은 이 두 가지 개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이름 같은 경우 좀 많이 익숙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제 사회문화 시간에 학창시절에 이제 문과 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최니스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그 최니스랑 지금 말씀드리는 최니에스랑 뭐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뭐 이름을 좀 느려서 적냐 아니면 좀 단축해서 적냐 뭐 그 정도의 차이인데, 어쨌든 뭐 이제 되게 낯설은 이름은 아니다. 예, 어느 정도 어떤 분들에게는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 분이었고, 그리고 1855년에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슈트라스부르크, 예, 이게 대학 이름이에요.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 예나 대학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죠. 예, 예나 대학이 이제 독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대학인데, 여기서 이제 피이테, 예, 고틀로프 피이테도 이제 예나 대학에서 이제 되게 학문을 자신의 이러한 주관적이고 그러한 이제 절대적자에 대한 관념을 많이 확장시켰고, 그리고 또 마르크스 또한 또 이 예나 대학하고 관련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독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예나 대학하고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최니에스도 마찬가지로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을 졸업한 후 예나 대학, 그리고 베를린 대학 같은 경우에는 또 얘기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피이테가 또 이제 베를린 대학의 총장이었죠. 예, 어쨌든 베를린 대학, 그리고 튜빙겐 대학, 그리고 이제 이런 데에서, 예, 이런 다양한 대학들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87년이죠. 1887년. 이제 이때 나이가 이제 32세였는데, 이 32세 때 이제 최니에스는 그 게만샤프트와 게젤샤프트라는 이제 본인의 중요 개념이 담긴 책 이름도 똑같이 게만샤프트, 게젤샤프트라고 지었는데, 이 책을 저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함부르크 대학, 예, 대학을 참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이죠, 그죠? 예, 함부르크 대학에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교수직을 맡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독일 사회학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독일 사회학회에 여기 이제 회장을 이제 겸임합니다. 회장을 겸임하고, 예, 그리고 이제 최니에스 같은 경우에는 회장을 이제 겸임하면서 이제 자신의 학문을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하지만, 이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이제 나치, 그죠?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되죠.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1930년대에 이제 최니에스 같은 경우에는 나치즘을 비판합니다. 이 히틀러를 비판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사회학회 회장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관둠.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최니에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이제 최니에스의 개념인 이제 게만샤프트와 게젤샤프트가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만샤프트와 게젤샤프트는 딱 들어도 이제 독일어라는 게, 예, 느낌이 오시죠. 예, 그래서 이제 게만샤프트는 뭐냐면은 이제 혈연이라든가 뭐 지연 같은 것들 있죠. 혈연, 지연, 뭐 우정 같은 것들, 예, 이러한 관계들에 의해서 이제 인격적으로 형성되는 관계, 예, 인격적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걸 바로 이제 게만샤프트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게젤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고, 왜 분리되어 있는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핵심적인 요소가 이해관계잖아요. 서로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성적으로, 예, 합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목적과 이익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게젤샤프트라고 하는데, 이 게젤샤프트의 특징은 인위적이죠. 네, 매우 인위적이고, 그리고 기계적이에요. 기계적. 예,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결의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개만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족이라든가 뭐 민족 그리고 지역사회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런 연결들을 이제 주로 개만 샤프트라고 부르고, 계절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회사, 예, 뭐 그리고 뭐 직장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주체들, 그런 모임들, 그런 거 같은 것들을 이제 계절 샤프트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뭐 태스크포스라든가, 예, 뭐 그런 것들 있죠. 예, 팀 이런 것들, 조직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개만 샤프트가 아닌 계절 샤프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개만 샤프트에서 계절 샤프트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 거예요. 변화. 체니에스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 당연히 농업사회에서 상업사회로 발전하고, 그리고 뭐 산업혁명도 일어나면서 이제 사회가 점점 이제 신자유주의화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날의 사회는 이제 정보화 사회,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사회가 역사를 통해서 쭉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개만 샤프트, 계절 샤프트, 이러한 이행, 예, 개만인에서 계절로 이행되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체니에스는 봤던 겁니다. 예, 그래서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화 될수록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개만 샤프트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인간 사회에 있어서 본질 의지라는 거예요. 본질 의지. 본질 의지라는 말 참 익숙하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시간에 사회문화 시간에 이제 문과에서 이제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본질 의지라는 이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공무원 준비하셨던 분들, 공무원 사회 과목에서 이 테니스 나오죠. 본질 의지라고 해서 이런 개만 샤프트를 설명하는 이런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절 샤프트는 뭘까 하면은 선택 의지겠죠. 선택 의지. 선택적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집단이 아니라 선택해서 내가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집단이 만들어지고 내가 의도해가지고 만드는 이러한 집단들. 그래서 이제 선택 의지가 관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되게 짧은데 체니에스 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고, 뭐 다른 사회학자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체니에스보다. 체니에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은, 체니에스도 역시 사회 실제론적인 입장이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사회학 영상 올릴 때마다 누누이 계속 복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예, 사회 실제론이 뭔지, 명목론이 뭔지. 예, 그래서 여기서 뭐 또다시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실제론적이었고, 예, 기능적인 입장을 봤던 거죠. 예, 기능주의자였다라는 거. 기능주의. 보통 이제 실제론을 채택하는 분들이 웬만하면 다 기능주의적 입장, 예,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많이 신경 쓴다라는 거, 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체니에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드렸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아마 좀 긴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확실히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또 사회학자 한 명 선택을 해서, 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